시시한 강연. 그 다음에 이제 3부로는 우리 대통령의 유명한 명언이죠.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주제로 왜 통일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그죠?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아까는 이제 통일 안 해서 나쁜 걸 얘기한 거죠, 일부에서는. 근데 지금 통일을 해서 좋은 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첫째, 그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만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상태만 봅시다, 우리가. 남북한 군사적 상태죠. 군사력,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좀 큰 소리 좀 치려면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큰 소리 치는 건 뭐예요? 핵무기 있으니까 큰 소리 좀 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질러 나르면 군사력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군사력이 약한가? 그럴까요? 미군이 전 세계를 지금 하여튼 뭐 제패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찰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의 경찰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미군 숫자가 몇만 정도 될 것 같아요. 미군 숫자. 최근에 좀 줄곤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게 좀 옛날 수치긴 한데 140만 정도예요. 140만 정도. 요거 가지고 이제 세계 대장 노릇을 하는 거야. 그죠?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중국의 인민해방군. 전 세계에서 머리 숫자가 제일 많은 군대입니다, 여기가. 중국 사람들은 하여튼 이거 하나는, 그죠? 어떤 그 선조들의 어떤 건강함, 그죠? 이걸로 나라가 상당히 참 어떤 기반이 좋은 거예요. 그잖아. 중국 가서는 껌 장사를 해도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껌 하나 팔아서도. 응? 그죠? 그 군대 만들기도 쉽겠죠. 15억 되니까. 예. 그 군대가 얼마냐? 240만 정도예요. 이게 세계 제일 군대가 많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반도의 군인은 몇 명일 것 같아요? 응? 한반도 군인 180만. 북한이 정규군이 100만, 남한이 80만 정규군이. 근데 정규군만 있나요? 공익근무 요원들, 그죠? 예비군들. 예비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예비군이 한 300만 된다 그래서 한 300만, 400만 정도. 예? 북한은 예비군이 얼마일까요? 북한은 예비군이라 안 하고 무슨 노농적위대, 뭐,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적위대하고 이제 직장 무슨 예비군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예비군들이 우리 예비군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정규군 수준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다 총이 한 자루씩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같은 훈련할 때 막 돌려 쓰잖아. 아직도 그 칼빈 쓰나? 그런 데 있나요? 이번에 칼빈 가져겠습니다. 칼빈 가져있어 아직도? 야, 그 총이 나가요? 아주 일부 총만 정비를 해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저기 헐리우드에 우리가 수출해야 돼요. 어? 그 영화 만들 때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데는 그 영화 소품으로 써야 될 거지. 그걸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총알이 나가긴 나가겠지. 그죠? 뭐 간혹 나갈 거야, 아마 간혹. 그러니까 M16 이런 것도, 그죠? 대단히 오래된 무기잖아. 예. 근데 북한은 하여튼 다 그 총이 한 자루씩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돌려 쓰고 앉아있고. 실제 이제 전쟁 터져가지고 300만 예비군이 입대를 해봐야, 그죠? 총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저기 이제 전쟁 터졌어. 그래서 이제 동원 명령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집에서 식칼하고 뭐 이렇게 좀 준비해서 가세요. 전쟁터 나가는데 맨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제? 뭐 집에 뭐 낫이나 곡괭이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삽이나 이런 거를 들고 나가야 우리가 뭐 싸울 수 있다. 예. 근데 북한 예비군은 1000만이에요. 그럼 남북을 합쳐서 전쟁하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 거야? 1500만인 거야. 인류 역사상 이렇게 호전적인 민족이 있었습니까? 광개토 대왕도 이 정도 못 해봤어. 예? 진짜 남이 장군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압록강 물을 뭐 말이 먹어가지고 하고 뭐 칼을 무슨 백두산 돌을 뭐 칼을 갈아가지고 다 없애버리겠다 이랬잖아. 지금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1500만이 말도 아니에요, 사람이. 1500만이 가가지고 압록강을 마시기 시작하면은 진짜 마를 거야. 어? 남이 장군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도 남죠. 우리가 이럴 게 아니에요, 지금. 4대강 파고 우리끼리 싸우고 강공당하고 있을 게 아니라 세계 정벌에 나갑시다. 에? 세계를 우리가 통일하자고. 남북 통일이 아니라. 1500만이 군대가 있는데 못할 게 뭐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있는 거지. 참 안심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미국보다도 군대가 많은 거예요, 지금. 정규군만 따져도. 응?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이미 산술적으로 통일된 상태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군사적으로는 세계 4강권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물론 뭐 통일돼서도 이렇게 군대를 많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군사력과 국가적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부에서 소모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좀 통일되면 이 통일한국, 그죠? 통일 코리아는 세계 군사 강국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날 문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한 핵무기가 있어요. 네? 이거 통일되면 어떡할까 우리가? 통일 기념으로 다 없애버릴까요? 네? 이거 참 애매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물론 이제 비핵화를 해야 돼요. 우리 정부 공식 입장도 그거고 저도 뭐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있잖아 어떻게? 네? 여기 이제 은하 3호라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예, 재작년에 북한이 이제 인공위성을 쐈어요. 예. 인공위성 쏘는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도 저 뭡니까 전 누구 그 뭐지? 우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 난 좀 부끄러워요 이거는 좀. 이분이 이제 요즘에는 그 뭐예요? MBA? 뭐라 그럽니까? 그 경영 공부하는 거를 MBA라고 그러나요? MBA요. 네, MBA 공부하러 갔다 그러더라고. 우주인 만들어 놨더니 MBA를 하러 갔어. 참 재밌는 나라죠, 이 나라가. 우주로 가려니까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 하나 키우려고 돈 많이 들였잖아. 그치? 몇천억 썼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만들어서 쏴갔으면 그래도 자랑할 만한 일이지. 그리고 그랬으면 이 사람이 MBA 하러 갔겠습니까? 그죠? 계속 우주인 하지, 앞으로 또 쏘고. 근데 러시아는 지금 남의 나라 우주선 타고 갖고 최초의 우주인이다 그러고 있는 거는 상당히 민망한 거예요, 이거는. 그지? 좀 부끄러운 거잖아,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나로우도 그렇잖아요. 나로우 쏘고 뭐 참 성공적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실제 발사체 기술은 거의 러시아에서 가져온 거죠. 핵심 발사체. 근데 우리는 또 이게 문제가 있어. 한미 미사일 협정 때문에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이거를. 기술이 있어도. 우리가 이번에 500km로 바뀌었나요? 원래는 300km였는데 300km 이상 미사일을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협정을 맺는지 모르겠어. 누가 맺었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500km 늘렸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500km를 늘려봐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쓸 수 있는 나라가 어디야? 500km짜리 미사일이라면. 북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쏠라고. 우리끼리만 쏘도록 만든 거죠, 미국이. 적어도 1000km까지는 개발을 해야 뭐 일본, 중국 뭐 이런 데 한번 쏴볼 거 아니야. 미국은 1000km 이상이 되면 이제 10,000km 이러면 자기들이 위협할 수 있으니까 그건 막는다고 그래도. 일본이나 중국하고는 우리가 해가지고 좀 방어 좀 하겠다는데 왜 그것도 못하게? 그거 좀 희한한 나라예요, 그죠? 우리 공손하게 대하는데 골프차도 모아주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근데 북한이 저 은하 3호가 이제 거기다 인공위성을 쏘면 우주선이죠. 그래서 근데 딴 걸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다 쌀을 실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택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실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여기다 핵무기를 실는다는 거지. 그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됩니다. 근데 저기 사거리가 1만 킬로예요. 1만 킬로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지구상에 4나라뿐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 북한이요. 근데 북한을 제외하고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나라 세 나라가 모여서 장기 두죠. 이제 야, 우리 우크라이나 어떻게 할래? 크림은 네가 먹고 이건 내가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 이라크 누가 먹을까? 그냥 세계를 자주우지하는 거잖아. 유엔은 그냥 간판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유엔 총회 하면 뭐예요?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다 끝이잖아.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판이라는 거야. 근데 그 판이 왜 생겼어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못 하는 거지, 누구도. 근데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심적 힘은 이겁니다. 핵입니다. 그죠? 이게 국제 정치의 어떤 뭡니까? 누가 어떤 그런 말을 했어요. 핵은 국제 정치의 통화다. 돈이다. 달러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달러를 많이 보유하면 경제력이 커지는 것처럼 핵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정치 외교력이 커진다. 국제 외교에서. 뭐 그런 의미로 어느 학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통일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사진은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그죠? 영어로 써 있으니까 미국이겠죠. 네, 영어로 써 있으니까 미국이라는 게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린 도면인데 이게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쏴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서 미국 상공에서 그죠? 상공에서 핵폭탄을 터뜨릴 경우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핵폭탄을 상공에서 터뜨릴 경우에 전자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EMP 폭탄이 된다는 거예요. 전자기파가 발생해가지고 EMP탄이 되는데 EMP탄이 뭐냐면 그 매트릭스 있잖아요, 영화. 기계하고 막 싸우니까 사람들이 쓰는 무기가 다 EMP죠. 뭐 전기가 실제 나가는 건 아닌데 영화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뭐 막 나가잖아. 그럼 기계가 작동을 멈추죠. 그러니까 IC 회로 같은 걸 태워버리는 거야 이게.
이게 터지면서 감마성 뭐 강하게 쏘인다 그래요. 그래서 회로가 녹아버려요. 그럼 모든 전자기기가 어떻게 돼요? 다 스톱하는 거죠. 그 예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탐 크루즈 나온 영화 있어요. 거기 보면 우주전쟁이라고. 보신 분 있으신가요? 우주전쟁? 우주전쟁 할 때 이제 외계인들 침공하잖아. 뭐 번개 같은 게 지지직 치면서 차가 다 멈추잖아요. 그게 EMP인 거야. EMP 맞은 거야. 자동차도 요즘엔 다 이거 시동하면 다 이 전자기기로 하잖아. 그럼 EMP탄이 딱 터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토스트기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계가 올스톱 되는 거야. 근데 하나 터트리면 어떻게 돼? 이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하나 터지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 어떤 기계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 얼마 전에도 이번 주에도 아마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 위협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 딱 있지. MD로 뭐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게 사실은 MD라는 전 무기는 어떤 미친놈 바보가 만들어낸 무기라고 봐요. 예? MD 요격률이 몇 %가 되면 좋을까요? 100% 해야 됩니다. 그치? 그냥 미사일은 모르겠어. 그다음에 재래식 미사일, 핵탄두를 찌르지 않는 거는 모르겠어. 뭐 한 30%만 돼도 의미가 있죠. 그죠? 100개 날라오는데 70개만 맞으면 좀 덜 아프잖아. 근데 핵폭탄이 날라오는데, 그지? 야, 10개를 쐈어. 근데 그 중에 7개, 70%는 꽤 높은 거잖아. 근데 야구 선수 잘하는 사람 3할 치잖아요. 3할 치면 잘 치는 거잖아. 야구공을 치는데도. 그지? 야구공 10개 던져서 3개 치면 잘 치는 거야, 이 사람은. 예? 근데 핵무기를 3할 치면 어떻게 돼요? 7개를 맞아. 예? 그 뭔 의미가 있어, 그게? 그럼 요격률이 100%, 99.9%여도 문제예요. 99.9%면은 1000개를 쏘면 999개가 맞는다는 거죠. 그럼 1000개를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서 핵무기를. 그죠? 그럼 1000개를 동시에 쏴. 그럼 999개를 떨어뜨렸어. 뭔 의미가 있어, 이게? 예?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방어하는 쪽은 99.9%가 돼도 요격률이 방어하는 쪽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반면에 공격하는 쪽은 어때요? 핵탄두 늘리는 건 비용이 크게 들질 않아요. 그럼 숫자만 계속 늘려주면 되는 거야. 니네 99.9%야? 그럼 우리 1000개 만들지, 더 만들지. 그럼 2000개 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2개 떨어진다는 얘기죠. 3000개 쏘면 어떻게 돼요? 3개 떨어지죠. 99.9%인데. 근데 99.9%의 요격률이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 게다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옛날부터 하는 소리인데 참 제가 미국에 가서 백악관에서 강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을 살릴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펜타곤에 저를 불러주세요.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평양에서 워싱턴까지의 거리가 14,400km예요. 14,400이래요. 그럼 1만 km를 얘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선을 그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긋는다. 근데 여기서 조금 삐뚤어졌다 그래도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죠. 근데 이게 멀리 가면 어떻게 돼?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럼 거리가 갈수록 오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1만 km를 얘가 날아가는 동안 잘 보십시오. 여기 온대 지방을 거쳐서 열대로 북극도 지나갔다가 뭐 이렇게 할 거야. 중간에 뭐 비가 내릴 수도 있잖아. 뭐 그냥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스칠 수도 있어요. 그럼 변경이 생길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쫓아가서 그 변경까지 계산하냐 이거예요. MD가 어떻게 쫓아가가지고. 게다가 저 우스갯소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MD를 방어하는 아주 좀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팬티 천장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2대를 놔요. 같은 지점에서. 그럼 저쪽에서 이제 쏴! 2개를 동시에. 하나를 먼저 쏘고 바로 이어서 2개를 쏩니다. 그럼 여기서 포착했죠. MD를 2발을 쐈겠지. 그죠? 그럼 쭉 가다가 하나에다가는 팬티 천장을 집어넣어요. 그지? 미사일에다가. 그래갖고 이거 날라올 때 공중에서 폭발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팬티들이. 그 하늘에 막 팬티 천지가 막 날아다니겠지. 그럼 요격 미사일이 오다가 이게 팬티인지 미사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팬티를 우습게 희화해서 얘기했지만 아주 간단한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은폐술로도 그지? 얼마든지 혼돈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히 전 미국이 망하는 길이라고 봐요. MD 하지 마요. 그걸 누가 생각해냈냐면은 부시가 생각해냈어요, 그죠? 그 사람의 어떤 내가 유인원과 인간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은. 그걸 왜 미국이 해요? 좀 더 효과적인 거. 저는 차라리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만약에 북한의 이런 핵 공격이 위협이 된다면은 땅을 파세요. 그거 낫잖아, 그죠? 땅을 열심히 파는 거야. 한 100m만 파면 돼요.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하나? 그것도 힘든가? 100m를 파! 그래갖고 3억 명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다 해보면 되잖아. 북한은 그렇게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땅을 판 거예요. 그게 현실적이지. 물론 뭐 이제 그러더라도 위에는 난리가 나겠지만은. 사실은 핵무기,
그러더라도 땅을 파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EMP예요. 땅 속에 들어가 있어도 기가 다 뭉쳐버리면 어떻게 돼? 사실 저도 이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북한이 쥐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 떠나서 EMP 맞아갖고 인터넷,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월스트리트 이런 데 가면 다 다운이 돼봐, 서버가.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죠, 돈이. 다 디지털 데이터화 돼 있잖아, 지금은. 이게 다 경제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맞아도. 예전에 그 다이아드라는 영화 그 4편에서 그게 나와요. 그죠? 테러리스트들이 사이버 테러를 하잖아. 예? 하고 막 돈 빼가고 막 자기들이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예? 지금 얘기가 옆에 딴 데로 흐르긴 했지만은, 이거 통일되면 어떻게 되죠?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많은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래도 폐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어디까지 폐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두뇌도 폐기가 될까요? 이거 사람 머리에 있는 거잖아, 그죠? 무슨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머릿속에. 그럼 핵폐기를 시키면 이 사람들의 머리를 폐기합니까? 꺼내서? 지워버리나요, 이거를? 저 안 없어진다는 거야, 사실은. 그지? 물리적으로 핵무기를 같이 가질 수 그런 비핵화가 될런지 모르죠. 그 기술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통일되면은. 언제든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꺼내면 되잖아요. 그죠? 통일돼가지고 왜 러시아 거 갖다가 인공위성 쏘고 앉아있냐, 이거요, 미련하게. 왜? 북한께 쌉니다, 여러모로 보면. 예? 통일되면은 저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꿈인데, 판문점에다가 우주센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판문점이 원래 너덜이라고 그러는 거죠? 너덜이. 넓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딱 좋잖아요. 거기다 우주센터 하나. 미국의 뭐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우주센터 하나 딱 지어가지고, 거기서 쏘면 이제 남쪽에서 뭐 아리랑 쏜다, 그죠? 그럼 북한에서 이거 하고, 싼 값에.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대신 뭐 하면 돼? 우리가 좋은 거 그냥 주면 되잖아. 어? 갤럭시 S 옛날 거. 그죠? 우리 어차피 안 팔리는 거. 그거 주면 북한이 좋아요. 그죠? 거기서는 아직 그런 게 많이 개발이 안 된 상태니까, 아직은. 뭐 자체로도 개발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뭡니까? 물건 해결해서 좋고. 북한은 어때요? 또 그런 걸 우리가 또 사실 뭐 서로 이건 뭐 쌍생하는 거잖아. 그죠? 걔리 뭐 돈 가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필요 없어. 내가 인공위성 하나 쏴주면은 우리 뭐 핸드폰 100만 개 줄게. 예? 그 정도 될 거야. 대충 가격이. 그죠? 저번에 러시아에 한 3천억 달러 줬나요? 3천억 원. 달러가 아니라. 예? 그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민족이 아까 제가 앞에 강개토대왕 사진을 갖다 놨는데, 그죠? 좀 대접받는 나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두 번째 이제 경제 강국이 됩니다. 경제 강국.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강의 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히토류 아시죠? 히토류. 네? 히토류가 뭐 하는 거냐면 요 액정화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제품 액정화면, LCD 모니터에. 요 색깔을 선명하게 내주는 데 쓰는 뭐 그거 외에도 뭐 전기 모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모터 돌리잖아요. 여기 자석을 만드는데 자석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강도라고 그러나? 자석이 끄는 힘. 이걸 늘리는 데 쓰는 첨가제입니다, 이게. 근데 전기차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LCD 이거는 뭐 이제 막 이제 접어다니대? 뭐 그런 것도 나왔대요. 그죠? LCD 모니터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막 그렇게 다니는 것도 나왔어. 점점 쓰임새가 많아질 거라는 거야. 근데 이 히토류 세계 매장량의 97%가 중국에 있어요. 네? 놀라운 거지. 생산량이군요. 매장량은 여기 한 절반 정도 되고, 그죠? 생산량이 97%가 중국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센가쿠 열도라고 있었죠. 거기서 중국하고 이제 막 서로 우리 독도랑 비슷한 문제예요. 예. 이제 서로 자기 거다 일본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중국 어민들이 거기 가고 이제 물고기 잡고 있었어. 근데 일본 해경이 체포를 해버렸어요. 우리 영해에 들어왔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중국에서 뭐 어떻게 했냐면 히토류 금수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속방을 했어요. 일본은 전자산업을 먹고 사는 나라잖아. 예? 그러니까 못 견딘 거예요, 이게. 일본 지금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중국이랑 싸울 일은 많은데 히토류가 딱 걸려 있으니. 근데 북한이 지금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 그래프인 거예요. 중국하고 비슷한 거죠? 중국보다 좀 적나? 근데 이거 추정량이야.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거 통일만 돼도 우리도 지금 그지 주로 전자산업이 주요 삼성전자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통일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싸게 가까운 데서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북한이 우리가 삼천리 금수강산 그러잖아요. 예, 막 금과 뭐가 막 넘친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진짜 그건 맞아요. 우리 지하자원이 대단히 많았다고. 예?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대체로 북쪽에 다 몰려 있어요.
예. 근데 북한에 지금 여러 있는 뭐 이러저런 이렇게 광물들이 있는데 이 광물들의 액수를 다 합치니까 얼마나 왔는지 압니까? 지금 광물값이 다 오르고 있죠, 점점. 이제 1경이 넘었어요, 1경. 1경. 1경이니까 개념이 없죠. 잘 안 와닿죠, 그죠? 어느 정도 액수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산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합치면 1경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하나 더 있는 거야.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지하에 땅에다 매장해 놓은 거지. 근데 안 파고 있어요, 북한 일부러. 독일 돈을 쓰겠다 이거지. 근데 요즘에 좀 많이 좀 급해졌나 봐. 뭐 중국이나 이런 데랑 뭐 협의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더 이제 우리는 좀 석유 콤플렉스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뭐 자본주의는 석유로 굴러가는 나라니까 북한에 석유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놀랍게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종편 프로그램이에요. 종편에서 나온 걸 제가 갖다 쓴 거야. 이 사람들 알긴 다 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욕을 하니 참 나쁜 거지. 북한의 석유 매장량이 추정량이 얼마냐? 1475 배럴입니다. 감이 안 오죠? 어느 정도 약인지? 그래서 여기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다른 나라 석유 매장량이에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란이죠? 3위가. 이란이 1370억 배럴. 이란보다 많은 거죠. 아, 이게 배럴이 아니군요, 이거. 아, 맞네요, 이거. 이란보다 많은 거지. 세계 3위권의 산유국이 되는 거야. 현재 추정되는 것만. 최근에 중국 쪽에서 이제 북한이 석유를 많이 받았었어요. 매년 이렇게 수입해서 쓰는 게 있어서. 근데 작년부터인가 중국 쪽에서 석유가 들어가는 게 없다고 그래요. 아마도 채굴이 시작된 거 아닌가, 지금. 이 석유를 이제 어떤 상업화하는 단계에 접어든 거 아닌가. 예전에 영국의 에미넥스라는 석유 회사가 있었는데 그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들어가갖고 북한에 가서 석유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쪽 여기가 지금 많아요, 여기가. 여기가 많은데 여기가 좀 애매하죠. 중국이랑 이렇게 있는데 뭐 약간 이렇게 걸쳐 있나 봐. 중국 영해 쪽이랑. 그래갖고 여기에 석유는 중국하고 공동 개발하는 협정을 2010년에 맺었어요. 이건 어차피 서로 걸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중국, 러시아 이런 데들이 다 눈치챈 겁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죠, 이 정도면 거리가.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고속철을 놔주기로 했어요. 중국에서 돈 내고. 고속철만 놔주냐? 그 옆에다가 고속철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그죠? 쓸쓸하잖아. 그 옆에다 고속도로를 같이 깔아주기로 했어요. 이거 왜 해줄까요? 러시아에서는 북한에다가 20억 달러를 줬어요. 20억 달러. 엄밀히 하면 30억 달러예요. 그 소련 때 북한이 10억 달러 빌린 게 있거든. 소련이 망하니까 망한 나라도 갚을 수가 없잖아. 러시아가 승계를 했어요, 부채를. 그래서 러시아에 갚아야 되는데 이것도 탕감을 해줘 버렸어. 그러니까 30억 준 거예요. 30억 달러를. 3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죠? 3조? 그냥 3조 준 거예요. 왜 주겠어? 제가 올 3월달인가 4월달인가 보니까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러시아 극동 대통령 정권대사.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 아주 넓으니까 이쪽 극동 지역에는 대통령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명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처럼 이제 자기가 전권을 다 하고 통치를 하는 이런 대사가 있는데 북한을 방문했어요. 근데 이제 방문하면 선물을 가져갔더라고. 선물을 뭘 가져가면 소방차 20대. 나라가 커서 그런지 뭐 스케일이 다르더라고. 근데 그걸 또 기념 촬영을 해야 되잖아. 그런 선물 하면 안 돼요. 기념 촬영은 뒤에다 소방차 20대를 쭉 세워놓고 거기서 갖고 기념 촬영하고 있더라고. 참 우습기도 하고. 러시아가 왜 이럴까요?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다 뭡니까? 불황이잖아. 제가 지난번 강연 때 그 얘기 했습니다. 아베가 왜 평양에 가려고 하는가. 일본이 북한하고 그렇게 관계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아베가 평양 간다는 설이 파다예요. 왜 가겠어?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돈이 되는 거야, 돈이. 마지막 남은 뭐라 그럽니까? 엘도라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가 완전히 미국 뭐 1, 4분기 때, 그죠? 마이너스 2.9%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요, 성장 동력이. 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좀 나라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가지면 되게 잘 될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요? 네. 의사.
앞으로 아픈 사람 대단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사고도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랬잖아. 2000년대에는 뭐였어요? 그죠? IT였잖아, 그죠? IT, 너도라도 IT 하자. 미친 듯이 했잖아. 2000년대 중반에. 이제 IT 거품 꺼졌죠? IT 거품이 한 2000년대 중반 되면 꺼집니다. 그래갖고 벤처 먹튀들 다 나오고 또 한 2, 300억 챙겨가지고 다 해외로 튀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예? 아니, 그건 원래 있었던 거고. 그죠? 참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대한민국을 살릴 만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뭐였습니까? 안진뱅이를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술을 발견하게 되죠. 줄기세포. 생명공학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사기였다라는 게 밝혀진 거지. 어? 그 뒤에 뭐 나오는 얘기 있어요? 어? 암담해. 취업 공부하지 마요. 암담해. 어? 저 보세요. 저 같은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에요. 불황을 타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전에도 불황이었고 지금도 불황이에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대단히 행복해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해지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직업인지 모르겠으나 없어요, 지금 성장 동력이. 그잖아. 뭐에 취직하면 잘 될지가 없잖아. 그나마 나온 게 그거지. 삼성 반도체나 들어가면. 그지? 백혈병 걸리는 좋은 회사. 그죠? 병을 걸려도 다 스케일이 다르죠, 병이. 병의 급이 달라요, 그죠? 희귀병 아니면 키우질 않아요. 그지? 귀족이기 때문에 삼성은. 없어, 성장 동력 자체가. 마지막 나오는 엘도라도가 여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이게? 그냥 거저야. 우리 거잖아, 원래. 통일하면 그냥 대박으로 오는 거야. 대박. 일견이 오는 거예요, 그냥. 통일하는 순간, 내일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그죠? 김정은 제1위원장 만납시다. 하고 둘이 만나고, 에라고 통일합시다. 하는 순간, 얼마를 버는 거예요? 일경을 버는 거예요, 이게. 일경을. 그리고 인구 비례로 따져도 우리가 훨씬 유리하죠? 북한 인구 한 3천만, 우리가 5천만이니까 우리가 좀 더 먹는 거야, 그죠? 반반씩 나눠도. 인구 비례로 나누면은. 대박인 겁니다, 대박, 진짜로. 이거 뭐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다. 저 국민들이 이 강연을 좀 많이 널리, 시청자분들이 널리 퍼뜨려 주세요. 이거 알아야 돼, 진짜. 진짜 너무 답답해, 이게. 너무 멍청하잖아. 그죠? 세상에, 가서 사인 한번 하면 돼요. 그리고, 그래, 북한이 적화통일한다, 북한이 우리 잡아먹는다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이달 초에 그럼 시진핑 그 주석을 왜 만났어요? 빨갱인데. 공산당이 공산당. 중국 공산당도 중국산은 쓸만해요? 국산은 좀 그런가? 지금 이념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하고 이미 우리도 교류하는 거잖아, 그죠? 시진핑 주석이 와가지고 그래서 세뇌시키고 갔어요? 공산당 선언을 가서 옆에서 막 읊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래, 그럼 북한은 달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 예전 얘기 해봅시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고 왔더니 갑자기 종북이 돼가지고, 그죠? 빨갱이 뭘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아니, 그 시절에 두 분뿐만 아니라, 그죠? 두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북에 갔다 왔잖아. 빨갱이들이 막 판이 됐어요, 여기가? 그러지 않습니다. 실리적으로 생각해, 실리적으로. 실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저는 살 길이 여기다. 북한도 사실 답답하겠죠. 얼마나 답답해요. 맨날 거의 한 60년, 70년을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국가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북한 동포들도. 저는 북한 인권 얘기를 하는데 만약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더라도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역시 통일인 거예요, 그죠? 그럼 자유롭게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쪽도 개선이 되겠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 좋잖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래도 통일해야 돼, 그러면. 좋은 쪽으로 사람이 마음이 오게 될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그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 통일이 되겠지. 맞잖아, 제 말이 맞잖아, 그죠?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야. 우리가 더 좋은 체제라며. 그럼 일단 통일하자고. 그러면 그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빨갱이가. 그럼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상식적으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잡아가지. 잡아가든지 말든지 이제 짜증나 죽겠어요. 이게 나라가 어차피 감옥이 제일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를 타겠어요? 거기서 지하철을 타겠어요? 배를 타겠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만약에 어떻게 이런 게 있다고 들으시면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산업화에, 그지? 그 뭡니까 산업화를 이뤘다고. 뭐 하여튼 이렇게 국부로 추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죠? 좀 나이 연세들이 좀 많으시긴 하지만 이렇게 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산업화를 이루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뭘 이루어야 됩니까? 뭐 업적은 그냥 대통령 한번 되려고 패션쇼 하러 대통령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짜로. 진지하게. 나는 진짜 대통령이 돼가지고 패션쇼 런웨이를 진짜 한번 영향 없이 한번 해보고 싶다. 내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이래서 대통령 된 건 아니잖아. 뭐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민주화는 했잖아, 그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야, 그지? 민주정부,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해. 참여정부 이렇게 얘기하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남길 수 있는 우리 민족사에, 우리 민족사에 아물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죠? 조류와 설치류가 통치했던 기간이 있었더라. 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고 싶냐, 이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업적을 남긴다면은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야? 분단을 해결하는 좀 대통령이 되라. 그죠? 참, 제가 아까 펜타곤도 가야 되고 바쁜 분이에요. 네? 바쁜 사람이에요. 청와대도 한번 가서 강연을 하고 싶어요. 네? 전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어떤 인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감동이 받지 않겠나. 네? 네. 확인이 되려나? 조류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통일로 나가는 것이 살 길이다.